예, 안녕하세요. 종로학원 국어과 권종덕 선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하는 정보 위주 쪽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같은 강사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가 4교시 점심시간 시작되기 전에 4교시 수업을 하고 바로 이어서 점심시간인데 종치고 난 뒤에 절대 수업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학생들 데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앉아 계시고 지루하시죠?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례 없이 물수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국어만큼은 거기서 조금 예외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1교시부터 캄캄해지면서 수능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학생들도 많은 만큼 작년 수능 시험에서 국어는 좀 관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한 해 잠시 지나가는 특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수능 시험 1교시가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부터 어느 정도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EBS 연계가 회가 쌓이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측면이 생긴 것 같아서 작년 수능이 왜 어려웠다고 하는지 간단하게 3가지 지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6 국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그것을 학생이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종로학원 국어과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시면요, 컨텐츠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 2부에 7페이지에 전체적인 설명의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 가서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큰 줄기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에서 학생들이 국어가 제일 어려웠다고 느꼈을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정보량의 증가입니다. 이제까지 2014 수능 그리고 그 이전 수능에서 흔히 말하는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자수가 보통 1200에서 1400자, 원고지 6장에서 7장 분량이었는데요. 작년 수능에서 B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그 다음에 A형이 인문이 빠졌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4개 지문을 출제하면서 자수를 원고지 한 장 분량을 늘렸습니다. 언뜻 들으시기에 글자 수가 늘었던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조금 더 시간 걸려서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단이 하나 늘어나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문단이 늘어나면 훨씬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해를 한다는 것이 그냥 문장을 쭉 쫓아가면서 나오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쪽으로 독해를 하는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한 문단이 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의 임계점을 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소화가 안 되는데 정보는 계속 쓰나미로 밀려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문의 정보량이 늘어나게 되면요,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깊고 세밀하게 정확한 이해를 하는지를 묻는 것과 더불어 글 전체의 폭넓은 이해, 다른 정보하고 비교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폭넓은 이해, 이런 데까지 요구가 되고요. 특히 이번 시험 문법에서 단순히 그냥 기초 개념이나 용어를 알고 있느냐 차원을 벗어나서 심도 있게 개념을 묻는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국어시험이 만만하게 준비해서 될 건 아니다라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일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EBS 연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능 공부한다 이퀄 EBS 교재 본다 라는 쪽으로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생각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EBS 시리즈 속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 세트가 대략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N제, 수능 완성까지 해가지고 총 4개 세트가 4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세트 수를 다 합치면 도합 300여 개나 됩니다. 비문학 독서 지문이 한 130개 세트가 되고요. 문학이 운문, 산문 합쳐서 170개. 수험 생활을 9개월에서 10개월로 본다면요, 하루에 하나씩 보면 딱 수능 칠 때가 된다, 그죠? 이 막대한 분량을 수험 기간 내에 소화하는 것도 힘든데 실제 수능에 연계된 부분을 보시면요,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문법 부분은 학생들도 탐구 영역이나 수학 영역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원리 중심이다.
원리가 차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독서도 똑같은 글이 아니라 소재만 차용하는 수준. 그나마 실질적인 연계가 된다고 하는 쪽이 문학이어서 문학 작품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조차도 들여다보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많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내년도 수능, 올해 수능도 뭐 그런 지점에서 EBS 연계가 꼭 EBS 공부만 충실히 하는 것이 과연 수능 국어 공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실력에다가 이제 EBS 정리한 것까지 결합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자기 능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수능을 앞두고 봤던 9월 모의평가라든지 10월 교육청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 워낙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판에 국어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실전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점에 대해서 좀 준비가 미흡한 지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예. 다음 페이지.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보량이 증가하고 정보 수준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수능 국어를 제대로 시험 치기 위해서는 탄탄한 독해력,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국어 지식적에 있는 심화된 국어 지식이 필요하다. 요거 한 축이고요. 두 번째는 EBS만 1년 내내 교재만 열심히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EBS 교재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효과적인 정리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전 훈련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자기 실력을 쏟아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자,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다음 페이지. 예. 왜 그러면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종로학원 국어과에서는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까 세 가지 측면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국어의 기본은요 뭐니 해도 주어진 제시문을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과 그 다음 각 문항이 출제되는 원리의 출제 의도를 알고 어떤 접근 전략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의 사고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특히 국어 시험으로 바뀌면서 문법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지난 수능 시험에서도 AB형 공통으로 베스트 10 안에 2문제에서 3문제가 문법이 들어갑니다. 실제 출제되는 분량은 5문제에서 6문제, 전체의 10% 남짓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수준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종로학원 1학기, 2학기, 3학기가 있는데 그중에 1학기 때는 가장 중시 여기는 게 그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쪽, 이쪽에 제일 큰 집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부분은 선생님의 개별적인 교재가 아니라 종로학원 강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찌 보면 팀워크인데 선생님들의 오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계속 개정해온 그 교재 속에 각 영역별로 비문학, 시소설 무엇을 읽어야 되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이런 형태로 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강사들 간의 분업 협업 체제 강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수종합반은 단과반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스타 강사 한 분 내지 두 분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재수종합반에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반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각자 어떤 부분들을 전체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종로학원 국어과는요 어떤 한 선생님의 뭐 유명하게 튀는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각 선생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강의도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강남 종로 문과 같은 경우를 보면요 D파트를 1년 동안 한 선생님이 가르치시면서 이 부분이 문법입니다. 마치 사회탐구에서 한 선생님이 사회탐구 가르치시는 것처럼 한 과목을 기본 이론부터 마지막에 실전 적용까지 쭉 꿰뚫고 진행을 하시는 쪽에 파트를 따로 맡기고요. 그 다음 A, B, C 파트를 독서, 시, 소설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한 학기 내내 시, 한 학기 내내 소설 이렇게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파트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가장 기본적인 국어의 전체 영역을 다 공부합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요, 새 선생님이 파트 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새 선생님으로부터 각자의 개성 있는 국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냐면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쪽에 있어서의 수업들은요, 처음에는 교재 편제를 가지고 출발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학생들과 좀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의 강점이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수업을 하시게 되는 그런 체제에서는요, 학생들 입장에서 한 주 내내 똑같이 독서, 시 이런 식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로학원 1학기 기본 이론 강의 체계가 학생들한테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면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을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이제 EBS에 대한 집중 선별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1년 내내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한 번 보더라도 훨씬 기억에 남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종로학원 2학기, 3학기 교재 자체가 종로학원에는 지금까지 아주 많은 모의고사들이 있겠죠. 3학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까지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해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은, 예를 들어서 독서 같은 경우에 키워드만 EBS에 있는 지문을 쳐보면요, 거기에 관련된 출제까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3학기에는 N제 수능 완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비문학 시소설에서 교재 자체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EBS 교재에서 벗어나서 이제 연계되는 지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학기 때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EBS 교재를 EBS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마다 다른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격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서 EBS를 단기간 안에 뚜렷하게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문학에서 다루는 특정 독서에서 중요한 제재는요, 추가 설명이 더 들어간다라든지 많은 문학 작품 중에서 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을 선생님들이 집중 선별해서 수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미에 수능을 앞두고 각 종로학원 국어과 선생님들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학 작품들을 다시 한번 선별해서 수업을 많이 진행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실제 수능에 적중된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EBS 정리도 그냥 1년 내내 EBS 교재만 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바탕에 깔고 그것과 똑같은 체계로 가면서 EBS를 정리하고 종로학원 공식 교재도 EBS와 연계된 형태의 교재로서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시험장에서는 정확하면서도 제한 시간 내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어는 수능 1교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게 채 사라지기도 전에 시험지를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요. 1년 내내 꾸준한 자기 점검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시험장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월 모평, 9월 모평 전부 다 1등급 받다가도 수능 가서 3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영어라든지 수학은 많지가 않은 반면에 국어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문제의 질이겠죠. 지금 대치동에서 국어 과목만 예를 들면요,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모의고사들을 잘 제공할 수 있는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단과반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모의고사 강의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데요. 종로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모의고사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어느 업체의 모의고사보다도 더 양질의 문제인 것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제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출제를 의뢰받는 짝수달에 있는 전국 모의고사도 있지만 홀수달의 원래고사 같은 경우에 저도 출제진으로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데요. 출제진으로 선정되는 순간 한 달 동안은 그냥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고사 출제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는 순간 그냥 가슴이 탁 막힙니다. 한 달 동안 겪을 고통이 생각나서죠. 근데 저희는 고통스럽겠지만 그 반대로 학생들한테는 양질의 문제가 제공되겠죠. 그래서 지문 선정부터 출제 단계, 특히 중요한 게 검토 단계인데 거의 한 3번 정도 검토를 합니다.
뭐 저녁 6시에 만나서 밤 12시를 넘기기가 부지기수고요. 서로 출제된 것을 상호 검토해 가면서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실제 출제가 된 뒤에도요, 바로 학생들한테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종로 학평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러서 시험 쳐보고, 또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다루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그 해 EBS를 연계해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바깥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모의고사 치지 않더라도 종로학원에서 치는 그 매달 원래고사와 모의고사만으로도 충분히 실전 훈련이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시험 치르는 모의고사는 종로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매달 자기의 현 위치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처음에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표정이 짧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그 자료집 보시면서요, 국어 공부하는데 어떤 게 포인트가 돼야 되고, 종로 국어과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종로 국어과에 대한 학생들 평가 어떤지 상당히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맡겨주시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잘 가르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